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세의 화신 정천로즈입니다. 네, 우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또 우주 철학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정천로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주는 에너지다. 그리고 우주는 의식이다. 그리고 우주는 회전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주가 의식이에요. 의식에서부터 빛이 생겼고 파동이 생겼고 이렇게 웨이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네, 우주는 에너지입니다. 인간도 에너지고 모든 물체는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깃털도 에너지죠? 에너지에서 어떤 상이 맺히고 그리고 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 입증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거고,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공부하시면 압니다. 이거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자물리학을 알아야지 이 우주의 원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깊이 있는 것은 차차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개론적인 것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우주가 의식에서 태초에 어떠한 의식이 만들어졌고 그 우주 공간에 어떠한 물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태초의 의식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은 차원, 높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차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 웨이브입니다. 3차원은 파동이 이렇게 느립니다. 진동수가 느린 거죠. 진동수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동수가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면 4차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5차원, 더 올라가면 6차원, 네, 또 7차원, 8차원, 9차원, 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진동과 파장이, 쉽게 말하면 얼음 있잖아요. 얼음은 고체죠. 어때요? 눈에 보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죠. 그런데 이 얼음이 어떤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녹습니다. 녹으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죠. 액체가 돼서 유동성이 더 생깁니다. 고체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액체가 되면 막 흘러가죠. 예, 움직입니다. 물은 막 흘러갑니다. 상선여수. 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죠.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상선. 최고의 선은 상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왜 또 물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또 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웨이브의 파동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빛이 생겼고, 빛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번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쭉 나가면서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파장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져 나갑니다. 펼쳐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빛과의 뭐 충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빛이 나가면서 뭐 계속 하나로만 빛에서 또 파생이 되겠죠. 마치 나무가 가지를 펼치듯이 에너지도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에너지들끼리 계속 네트워크 이제 막 쫙쫙쫙쫙쫙 형성이 되는 거죠. 네트가. 그런 식으로 에너지들이 쭉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그 에너지들이 뭉치면서 어떤 입자를 만들게 되고요. 파티클. 입자를 만들어지게 하고 그 입자가 뭉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아까 액체에서 액체가 또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팔팔 끓이죠.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네. 신기한 게 저희 겨울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음이 이렇게 쫙 얼려져 있는데요.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렇죠. 햇살 때문에 이건 햇살도 그 열이니까 열의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비 오는 날도 제가 물안개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신기하죠? 비 오는 날은 열이 있다고, 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비 오는 날도 태양은 뜹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였다가 진동수가 높아지니까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수증기가 마지막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져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분명히 얼음이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불명상을 많이 합니다. 모닥불 명상을 하는데요. 나무를 이렇게 태우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나무가 이렇게 통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이 일어요. 그리고 나서 통나무가 점점 작아져요. 열기가 오죠. 열기로서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럼 그 통나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통나무는 어디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통나무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그 형태의 진동이 빨라지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다들? 자, 이렇게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정구업진언, 악구중재 금일참회, 투구중재 금일참회, 네,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와요. 내가 악한 마음을 먹은 걸 참회하겠다. 오늘 빨리 참회하자. 제가 올해 새해 목표는 용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스스로 참회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스스로 또 용서하는 겁니다. 또 투도중재,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남을 미워했던 거, 이런 마음들 또 참회하시고, 또 사음중재, 내가 좀 간음한 거 마음속으로 또는 행동으로, 간음 마음속으로 안 할 수는 없는데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에너지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 전달되죠. 네.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과 똑같이 자라고 성장했고 지금도 인간이고 앞으로도 한 몇십 년간은 인간으로 살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별에 대한 행성, 이렇게 이제 빛들이 모여서 입자가 되고 입자가 모여서 행성,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천문학 공부 조금만 하시면 다 아는 거죠. 별이 만들어집니다. 별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별들은 항성, 빛나는 별이 돼요. 그것은 대단히 주변의 입자를 많이 뭉친 거예요, 질량이.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의 질량은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 토, 명왕성, 해왕성을 모두 합친 전체의 질량보다도 더 크다. 네. 몇백 배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는 빛을 발하는 항성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응집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항성이 되고요. 저희들은 빛을 발하지는 못해요. 그냥 행성이죠. 네. 그 중에 이제 금성, 빛을 완전히 발하지 않지는 않죠. 지구도 이제 어떤 에너지가 약간의 이제 빛을 발하겠죠. 금성, 지금 저희가 보면 반짝반짝반짝 샛별 빛나잖아요. 금성, 샛별, 비너스. 네, 금성은 사랑의 별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태양계 행성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그것도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그러한 별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들이 탄생하면서 이제 섹션이 나뉘어져요. 대우주가 있어요. 이렇게 대우주, 거대한 대우주 안에 이렇게 또 소우주가 형성이 되고, 소우주 안에 은하단이 있고, 은하단 안에 은하군이 있고, 이렇게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별들의 무리들이. 네. 그래서 지금 지구는 7번째 네바돈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바돈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네, 좀 일찍 시작한 은하입니다. 우리의 형제, 형님, 네,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또 마젤란 은하가 있고요. 또 대마젤란 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는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모여서 이제 은하계를 이룬 겁니다.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나 플레이아데스나 뭐 몇십만 광년, 몇백만 광년, 수십 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우리는 뭐 이제 겨우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겨우 화성에 뭐 기지를 만들고 이제 이 정도의 과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그럼 언제 발생했느냐? 우주의 처음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빅뱅에서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많은 별들이 생겨나게 되고 별들의 제가 뭐라 그랬죠? 우주는 중심을 향해서 돈다고 회전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선 은하, 중심을 향해서 나선 은하, 이게 나선 팔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도는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이렇게 나선형 은하입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돕니다. 원반 은하도 있어요. 원반 은하. 원으로 이렇게 도는 원반 은하. 물론 그것도 이제 회전이죠. 그리고 막대 은하도 있어요. 이렇게 막대 은하. 막대기처럼 좀 이렇게 길쭉한 은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하는 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우리 은하도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지금 회전하고 있고요. 네, 태양계도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바돈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은하. 그래서 저희는 그 많은 은하들이 생긴 것 중에서 조금 늦게 생긴, 가장 늦게 생긴 은하, 네바돈 은하에 속하고 있고요. 네바돈 은하 안에 지금 우리 은하라고 들어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 안에 저쪽에 이제 태양계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별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도 우주 속에 있는 하나의 별입니다. 스타. 네. 자,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구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지구별에 살고 있는 한 인간. 자, 인간은 또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지금 지구별 땅에 붙어서 중력에 의해서 두 발을 붙이고 이 물질 문명 속에서 3차원의 에너지체 속에서 갇혀 있다 보면 저희가 살아오면서 또 무심하는 카르마와 이 3차원의 진동수가 낮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별에는 이렇게 에너지 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속에 지금 우리는 갇혀 있는 거죠. 3차원의 지구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 남한에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 네. 자, 21세기는 다가왔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주 속에 지구별, 지구별 속에 나, 대우주 속에, 은하 속에, 그리고 그 은하의 외곽에서 있는 지구. 여러분, 우리는 지구별에 살고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제가 우주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구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결국은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도 인간에게는 파장이 있습니다. 각 인간마다 고유한 파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식의 수준을 얼만큼 높여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삶의 목표인지 또 차차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인간, 모든 것은 의식이고 에너지체고 그렇게 빛에 의해서 우주의 근원의식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되었고 별이 탄생되었다.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었고 그 거대한 은하 속에 우리는 또 작은 은하, 그 작은 은하 속에 지구별, 지구별 속에 인간이라는 이 구성 요소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불새 화신 정천 로즈입니다.